안녕하세요. 다들 잘 지내셨어요? 되게 보고 싶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만에 영상을 켜게 된 게 얼마 전에 되게 좋은, 진짜 너무 행복한 일이 있었거든요. 되게 살아있음을 또 느끼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강남 호야님하고 제가 콜라보를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이제 끌어당김으로 만나게 됐고, 어, 그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강남 호야님 채널 들어가시면은 내용 있다 보니까 네,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대본 없이 촬영을 하고 그냥 정말 뭐 준비됨이 없이 그냥 만나서 얘기를 했거든요. 저도 이제 어, 일을 이제 마치고 이제 가다 보니까 뭐 어떠한 내용을 얘기할지에 대한 정리라던가 그런 거를 뭐 그렇게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서 영상 촬영하고 그렇게 놀다 왔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도 대본이 없다 보니까 좀 우왕좌왕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자연스러운 상태 또한 진짜 나다움이고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을 하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 영상 보시다가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일단 맥락의 키워드를 저만 알아볼 수 있게 이렇게 적어 놓고 이제 진행을 하고 자 합니다, 오늘. 네, 다양한 시도를 해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어디서부터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 영상을 한번 먼저 보고 오시면은 좀 이해가 쉬울 거예요. 제 내용이. 제가 이제 처음에 양자나 이제 이런 쪽으로 공부를 시작하게 된 시초의 계기가 군에서 이제 다쳤던 일로 계기로 해서 정말 주변에서 자살했던 친구들도 많았고 그 자살한 친구들도 저도 자살에 대한 생각을 했었었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이게 죽음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죽기에는 사실 용기가 없고 살고자 하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죽어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았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원래 이제 유도 선수를 이제 학교에서 짧게 그냥 학교 대표로 했었었는데 그때 이제 워게임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시각화라는 단어가 있었지만 그때는 시각화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워게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워게임을 머릿속으로 좀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이제 운동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걸 좀 약간 경험으로 살려서 내가 한번 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진짜 죽음이라는 건 사실 내가 억울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모두 힘든 상황에서 그런 펜듈럼에 의한 그 생각들이 막 들이닥치는 거거든요. 사실 진짜 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무 얘기도 안 들어와요. 네, 진짜. 그 어떤 말로도 사실 너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아? 이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진짜 어떤 말도 어떤 얘기도 안 들어오거든요. 근데 사실 그 근본적인 마음은 억울하다라는 진짜 나를 알아준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는 게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죽어본 상상을 해보니까 내가 없으면 이 감정 또한 다 허상이더라고요. 다 필요 없는 거야. 못 느끼는 거야. 그쵸? 내가 없으면 이 감정, 이 경험 끝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감정은 내가 아니라 내 것이기 때문에 그 감정은 컨트롤이 가능하고 내가 어떤 관점으로 이 사건에 대한 걸 관측하고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감정은 어, 어,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그래서 재해석이라는 거에 대한 거를 되게 네빌 고다드가 책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그래서 똑같아요. 이제 뇌과학도 제가 다친 거를 좀 치유를 하고자 조지 스펜자 책이 처음에 이제 눈에 들어왔고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원래 책을 3분만 읽으면은 잤어요.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 뭐 아무리 재밌는 소설을 본다 해도 아니 그게 눈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자기 바빴는데 내가 찾고자 하고 구하고자 하고 내가 진짜 하고자 하는 그 존재 상태를 진짜 되고자 하는 그게
어떻게 보면 사명이기도 하고 존재 상태가 명확하다 보니까 고도의 집중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제가 진짜 두꺼워요. 조 디스펜자 책이. 처음에 책을 뭔가 읽고자 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이게 좀 어렵거든요. 힘들거든요. 그 책을 읽는 거 자체가. 근데 그걸 제가 막 브레이킹, 당신도 초자연적이 될 수 있다. 뭐 꿈을 이룬 사람들인데 그거 막 그냥 다 읽고 있더라고요. 저도 진짜 진이 신기했어요. 아, 이렇게 책을 잘 읽었던 사람이었어? 라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진짜 조 디스펜자가 자기 척추를 다시 이제 올바른 척추를 고정하는 그 상상을 자꾸 하면서 정말 실제로 척추를 세웠고 그렇게 해서 정말 기능을 회복을 했다라는 그건 정말 실제 일이잖아요. 일어난 일. 그래서 저는 그거를 의심의 여지 없이 믿었어요. 그래, 믿어보자. 이게 내가 살 길이다 해서 그렇게 정말 상상을 하고 또 내가 다시 축구 필드에 뛰면서 전투 축구하면서 다쳤던 것들을 다시 회복을 하는 그런 이제 연관된 연결고리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다시 축구를 할 때 뭐 혹시나 다칠까 봐 겁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축구를 하는데 오히려 두려움이 아니라 너무 살아있음을 느끼고 재밌는 거예요. 진짜 다시 이렇게 뛸 수 있음에 너무 감사했고 진짜 그래서 이게 연결이라는 걸 진짜 잘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시냅스라는 게 하나의 이 연결 상태의 고리가 뭐 어떤 연결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의 일어난 일에 대해서 되게 여러 가지 감정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제가 재해석을, 재연결을 한 거예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축구를 함에 있어서 두려움이 없었고 정말 온전히 즐길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사실은 저는 그 일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다치지 않았으면 사실 지금의 저는 없을 거예요. 그때도 제가 느꼈지만 내가 그때 뭐 가스라이팅을 뭐 이렇게 받았고 그 당시 그런 단어는 없었지만 어쨌든 그게 되게 힘들었고 마음적으로도 몸도 힘든데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겨낸 나 정말 그 상황을 달리 해석해서 달리 보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뇌과학도 공부를 하게 됐고 그리고 양자물리학, 양자역학, 종교 뭐 이런 식으로 등등 뭐 세계사도 공부를 하고 제가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펼쳐짐이 역선상으로 보면은 진짜 결국에는 내가 근본적인 어떤 것에 대한 알에 대한 알고자 하는 그런 게 없었으면 사실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을까 생각을 해요. 그냥 다리 고치고 말 일이야. 아니면 죽고 말 일이야. 그쵸? 죽었으면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없었겠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나는 누구인가라는 생각을 뭐 진짜 학교 다닐 때 수업 듣는 중간에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여기 왜 있지? 왜 태어났을까? 막 이런 생각을 좀 중간중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삶에 대한 그 나의 생각이 없었으면 사실 이런 모든 일이 누군가에게 똑같이 일어나도 다르게 해석이 됐을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역선사고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정말 나의 상태 존재에 대한 그 알을 얼마나 얻고자 하는 의지, 의도, 나의 생각이 내 안에 존재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일을 주어줘도 사람들은 다 각자 다르게 해석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나? 옳고 그름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이 해석을 했다고 뭐 그냥 쉽게 얘기를 하면은 똑같이 군대를 들어갔어. 똑같은 여군이야. 근데 누구는 군대에 들어가서 나 진짜 다리만 다치고 진짜 난 다시는 안 들어간다. 난 거기서 손해만 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전역을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진짜 내가 비록 다리도 다치고 정말 막 마음적인 고생도 많이 했지만 나는 진짜 언제라도 다시 돌아간다고 하면 무조건 군대를 들어갈 거야. 난 들어가서 다른 일로라도 분명히 그런 일을 겪는 한이 있어도 다리가 다치는 게 아니라 다른 일로 진짜 더 큰 일이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한이 있더라도 나는 무조건 다시 들어갈 것 같아. 그 정도로 나한테 그 일은 되게 소중했어. 그리고 다리로 다쳐서 끝난 게 어디야. 정말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 여기서 이제 판단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더 대견하고 대단하고 이게 좋은 거야. 그래서 역시 뭐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아, 저 사람이니까 가능한 거지. 맞아. 그래. 저 사람이니까 그런 생각을 했던 거야. 뭐 이렇게 해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판단인데 근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 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옳고 그름은 없다라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정말 이 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틀렸냐? 아니에요. 왜냐면 그 사람한테는 그게 실제로 이뤄진 일이고 일어난 일이고 그 사람한테는 정말 그게 엄청 힘들었던 거거든. 근데 그걸 우리가 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뭐 남들 봐라, 뭐 얘를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냐. 너랑 똑같 너보다 더 힘들었다 이러면서 막 그리고 비교를 하잖아요. 근데 비교할 게 없어요. 왜 비교를 하냐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 존중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살아있잖아. 그렇게 힘들었는데 힘든 선택을 진짜 다른 선택으로 바꿔가지고 사는 선택을 해서 지금 살아있잖아. 그게 진짜 대견한 거. 그것만으로도 저는 진짜 대단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그 안에 어떤 우리가 겪는 역경이라든가 뭐 주역에서 얘기하는 뭐 그런 것들을 딛고 일어난다, 역치를 딛고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거는 어, 각자만의 타이밍이 있는 거고 내가 진짜 어떤 존재 상태를 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도 이 책이라는 것도 사실 내가 뭐 이런 책도 제가 몇 번이고 읽었지만 읽을 때마다 다르거든요. 다르게 해석이 돼요. 느낌도 다른 느낌이 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한테는 지금의 그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강요를 할 필요도 없고 그게 잘못된 것도 아니에요. 어, 똑같이 느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누구나 제가 이렇게 겪은 것도 저라서 그런 게 아니라 뭐 제가 그런 사고를 방식을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이 많았어요, 애초에. 어. 근데 이 궁금증을 누군가는 조금 더 깊게 파고들려고 했다라면은 누군가는 그냥 그래서 이런 게 뭐 중요해. 그런 거 왜 신경 쓰냐? 라는 이제 타인의 말을 듣거나 아니면 그냥 그런 생각이 올라와서 그래 그냥 생각하면 힘드니까 하지 말자. 안 했던 것뿐이야. 그거는 그 사람의 선택인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는 아무도 누군가도 뭐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양자를 얘기를 좀 하자면은 제 채널명이 양자의식이잖아요. 양자의식이라는 게 이제 어떤 뜻이냐면 양자장이라는 거는 정보의 장이에요. 되게 무한한 정보의 장이에요. 그래서 그 정보의 장에서 나만의 그 정보, 내 혼에 담긴 그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들을 그냥 여기에 기록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지어진 거예요. 네. 그냥 유튜브 뭐 무겁게 생각하지 말고 가볍게 내 생각을 그냥 기록하자. 누가 남들이 뭐라 하던 간에 뭐 이건 이거네, 뭐 이건 유사과학이네, 뭐 이거 쟤는 이런 얘기를 하네, 뭐 누가 어떤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그 사람의 해석일 거고 그 사람만의 진리 그리고 그런 마음인 것 뿐이고 결국에는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 저는 이제 막 그 강남 오연님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막 그 3일 뭐 어떨 때는 뭐 진짜 5일 뭐 7일 결쳐가지고 되게 프리라이팅 같은 걸 좀 이렇게 계속 쓰거든요. 제 마음에 일어나는 거. 근데 내가 진짜 뭘 하고 싶냐? 라는 그 나 탐구를 굉장히 또 많이 해봤어요. 뭐 어떨 때는 한 가지 주제를 정해서 여기에 대한 질문에서 도취를 해서 거기에 대한 거를 막 끌어올리려고 적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질문 자체를 아예 정해놓지 않고 주제 없이 그냥 적다 보면 그게 한 5일, 3일 이렇게 막 길게 써지거든요. 근데 거기 보니까 그냥 써 있는 것들이 다 뭐 남한테 들었던 얘기, 그다음 내 안에서 있었던 이야기, 근데 거기서도 내가 해석한 이야기들이 막 쓰여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어쩌면 나의 이 경험들이 결국에 우리 모두 연결돼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군가에게는 굉장한
또 기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또는 새로운 그 상황의 재해석에 다가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생각해서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시작하게 된 거고 이제 양자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데이비드 본 박사님 얘기를 그 영상에도 했는데 홀로그램 우주론이에요. 근데 사실 이거를 알고자 하면 엔트로피 법칙부터 시작해서 뭐 블랙홀 막 이런 연구에 대한 사례를 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홀로그램 우주라는 게 굉장히 학회에서 비판을 받았어요. 진짜 유사각이네 뭐 약간 그런 식으로. 근데 블랙홀에 대한 거를 이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입증이 돼버려서 근데 뭐 입증 이런 거 다 떠나가지고 홀로그램을 좀 쉽게 제 해석대로 얘기를 하자면은 컴퓨터를 예를 들면 좀 쉽거든요. 컴퓨터 보면 되게 이 사람을 똑같이 잘 본떠서 만들었어요. 진짜 너무 잘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 쉽게 컴퓨터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컴퓨터에 연결된 서버가 있잖아요. 그쵸? 컴퓨터는 나야. 내 몸체. 근데 그 서버는 양자장, 정보장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컴퓨터가 이제 서버에 연결돼 있잖아요. 각 컴퓨터들이. 그쵸? 그럼 그 양자장에는 모든 정보들이 다 저장이 돼 있어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현실에서 관측되는 게 그 화면에 나타나는 게 달라요. 그쵸? 이거 클릭하고 내가 이거 질문을 하고자 뭐 검색을 하면은 그 뇌에서 도취되는 그 답이 틱틱틱 나오는 것처럼. 근데 보통 거의 일관적인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왜냐면 우리도 인터넷에 검색만 해봐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막 나오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막 인터넷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은 사실적이지 않는 내용들이 많아요. 의외로. 인터넷이라고 해서 다 정답이 아니거든요. 이제 부동산 정보라던가 이런 것도 실제로 그 발품을 팔아서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처럼 인터넷에 올라온 정보만으로는 파악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거는 다 가능성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그게 이 현실에 관측이 된 것뿐이고 화면에 이제 나온 것뿐인데 이 투영된 상이 결국에는 내 마음에서 투영된 상으로 이제 현실에서 관측이 된다고 하잖아요. 내 내면의 거울이 바로 현실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결국에는 홀로그램 우주론에서는 이제 물질이 아니라 정보다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얘기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 이제 펜을 관측을 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양자역학에서는 이게 펜일 수도 있고 펜이 아닐 수도 있고 막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펜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이거는 진짜 불확정성 원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뭐 그런 복잡한 얘기 다 집어치우고 그냥 좀 비유를 하자면은 우리는 이거를 지금 빛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쵸? 내가 깜깜하면 이게 보일까요? 안 보이겠죠. 빛을 통해서 이게 색깔도 보이는 거고 글자도 보이는 거예요. 깜깜하면 글자가 안 보여요. 그쵸? 그것처럼 빛을 통해서 우리가 시신경을 통해서 우리가 여기 뒤에 있는 맺혀져 있는 그 이제 정보들이 전두엽에서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이건 펜이구나. 우리는 요거를 이렇게 읽기로 했구나. 라고 해서 그 이제 펜과 이 글이 정해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약속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냥 투영된 상, 그 정보에 대한 그 물질에 대한 그 정보를 내가 어떻게 기록을 했고 어떻게 저장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펜이라고 불릴 수도 있고 또는 이거를 우리가 공동체로 이거는 펜이 아니라 란이라고 부르기로 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이제 펜이라고 안 부르고 란이라고 부르기로 하는 거겠죠. 근데 어떤 사람은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다르잖아요. 야, 이건 펜이라고 하기로 했어, 우리가. 근데 어떤 사람은, 야, 이건 란이야, 그거 어떻게 펜이야? 라고 해서 이렇게 막 싸우게 되는 게 이제 종교, 과학, 이렇게 된 거거든요. 결국에는 같은 근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란이라고 하고 누구는 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이제 해석을 하는 논리적인 사람들은 야, 그러면 이게 왜 란인데? 왜 란이라고 하는데? 너 얘기해봐. 왜 란이야, 이게? 입증을 해봐.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러면 나는 펜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에 여러 가지의 문헌들과 그 논문들을 펼칠 수가 있어. 펜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어원에서 라틴어에서 빼서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됐어. 그래서 나는 이걸 펜이라고 부르기로 했어. 우리가 그렇게 정했어. 이게 바로
과학이야. 결국에는 그게 중요할까요? 쓰면 되는 거예요. 펜은 쓰라고 있는 거지. 이게 뭐 펜이니, 란이니 중요하지가 않아요. 결국엔 우리가 쓰고 있잖아요. 우리 마음도 똑같거든요. 생각도 결국 우리가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이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쵸?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양자나 뭐 이제 과학이나 어쨌든 종교가 결국에는 서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구나라는 이제 결론으로 조금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결국에는 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태도도 이 진리를 탐구를 하고자 하는 그 의지로 과학적인 접근법으로 진짜 이 신비주의와 그다음에 종교적인 그 해석을 되게 논의를 하고 풀이를 한 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 나타났다고 보거든요. 실제로도 우리가 뉴턴도 뉴턴 아시죠? 이제 이상한 실험을 좀 많이 했는데 성경 속에 있는 그 암호를 풀이를 하는 실험도 하고 이제 눈에 압박을 꽉 가했을 때 이 패턴 풀이 그다음 연금술에 대한 것도 되게 연구를 했었고 뉴턴이 실제로 닐스 보어도 심지어 그 사람은 가문의 상징으로 그 태극 문양을 진짜 채택을 해가지고 진짜 가문의 상징으로 그걸 할 정도로 동양 철학, 뭐 주역 진짜 이런 거에 되게 심취를 했었거든요. 연구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리스보가 양자역학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리고 니콜라 테슬라도 우리가 전기 사용하고 있는 그런 것도 사실 이제 외계인들하고 내가 교신을 하기 위한 그 진짜 열망으로 개발을 하게 됐던 거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은 사실 그 근본적인 진리를 탐구를 하고자 했던 마음에서 나온 탄생 창조물이에요, 사실. 근데 그런 걸로 봤을 때는 우리가 뭐 유사 과학이네, 뭐 그거네, 아니면은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한 해석이 서로 다를 뿐. 그 종교도 똑같거든요. 종교가 우리 여러 종교가 있잖아요. 근데 그 종교도 교리가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근본적인 거를 풀고자 탐구를 하는 그 이제 풀이잖아요. 뭐 풀이? 어쨌든 그 근본에 대한 진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뭐 꾸란이라던가 성경, 그다음에 반야심경부터 시작해 뭐 많은데 그런 것들을 다 이렇게 보면 결국에는 비슷한 말, 똑같은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진짜 이 말이 성경에는 365번? 그렇게 진짜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사랑하라. 내 이웃을 이렇게 뭐 사랑하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나처럼 생각을 하고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를 사실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런 것들을 보시, 베풀라라는 이제 풀이 해석으로 많이 하거든요.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근데 그런 비슷한 내용들을 우리가 다른 교리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사이비도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근데 뭐 저는 사기치는 게 아니라면, 진짜 탐구는 자유의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사이비는 왜 사이비예요? 그걸로 결국에는 그 사람을 되게 속상하게 만들잖아요. 힘들게 만들고 집안에 뭐 진짜 돈을 갈취해서 뭐 아니면 뭐 성적으로 착취를 해서 이런 식으로 그런 사기치는 거는 사이비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냥 아름다운 그냥 진리의 탐구다. 삶의 그냥 연구다. 삶이란 무엇인가 또 죽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탐구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나오게 된 이제 문학들이라 또는 뭐 그런 과학들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언어의 차이일 뿐 우리가 언어가 없었으면 사실 느낌으로만 대화를 했겠죠. 언어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언어가 없었으면 대화가 안 됐겠고 일단 처음에. 근데 대화가 안 됐으면 뭐가 가능했을까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거든요. 가끔은 우리가 이 언어의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굉장히 나를 제한적으로 만들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한 사례를 얘기를 드리면 한 인디언 이제 그 마을 사람들은 말을 더듬는다라는 단어가 없대요. 그래서 거기 인디언 사람들은 말 더듬는 사람이 한 명도 없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엔 우리가 그 언어를 습득을 해서 많은 정보를 배우고 이렇게 거기에서 이제 대화가 되고 뭐 많은 교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가끔은 이게 진짜 음과 양처럼 동전의 양면처럼 가끔은 그 언어가 나의 삶에 제약을 줄 때가 많아요. 언어 때문에. 그 부정적인 단어도 내가 만약에 그 단어를 아예 몰랐고 긍정적인 단어도 아예 몰랐다면 긍정이고 부정이고 뭐 이거 이원에 대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있었을까요? 그런 일들이. 그냥 똑같은 과정일 뿐이지 그거를 긍정적이네 부정적이네라고 표현을 아예 안 했다고 치면 그냥 일어난 일인 것 뿐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원 칼융이 이제 얘기한 진짜 그 이원의 분리 뭐 카오스, 코스모스 이런 진짜 혼돈과 질서 뭐 이런 진짜 여러 가지 그 음과 양 그 이원성에서 벗어나면은 정말 무한한 가능성이 열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카식 레코드라는 이거는 이제 어, 산스크리트에서 표현된 이제 힌디어에서 나온 이제 얘기긴 한데 이걸 무한한 가능성의 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카식 레코드는 영적 이름으로는 신의 마음 그리고 유동적인 마음에서 우리 공간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이게 곧 양자장이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 유동적인 객체의 그 에테르라던가 암 이런 것들이 여기에 지니고 있어요. 한마디로 정보라는 거예요. 양자장 안에 정보체들이 존재를 하는 건데 우리가 그 에테르 어떤 알을 내가 선택을 하고 보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관측을 하고자 하느냐에 따라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해석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저는 역산사고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다리를 다치는 일을 떠나서 군대를 들어가겠다라는 선택을 안 했다면 지금의 이 일이 어떻게 펼쳐졌을까라고도 생각을 해봐요. 결국에는 군대 안 들어갔던 이자은이 그러면 군대를 안 들어갔지만 다른 일을 통해서 비슷한 일을 또 겪었겠고 비슷한 일을 겪었을 때 또 거기 안에서 또 지금의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안 일어났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저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그걸 원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영상에서 이제 생각하는 대로 결국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좀 혹시나 이제 좀 오해로 들으실까봐 이 영상에 꼭 다루고 싶었던 게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는 팩트예요. 근데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또 이것도 또 달리 얘기하면 원하는 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그 한 일에 대해서 어떤 감정에 대한 중독 상태가 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어떤 일은 되게 쉽게 일어날 거고요. 어떤 일은 죽어라 해도 안 일어날 거예요. 오히려 그 반대 것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이라는 중독을 되게 진짜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제가 돈으로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돈을 벌고 싶잖아요. 되게 모든 사람들의 열망. 왜냐면 돈이 있으면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근데 돈에 대한 인식을 내가 무의식적으로 어릴 때부터 들어갔던 내용 또는 생각을 이제
이어받았던 그런 것들을 돈은 나쁘다, 악이라는 게 베이스로 깔려 있는 사람들한테는 절대 그게 아무리 내가 뭐 죽어라 시각화를 하고 상상을 하고 뭐 학원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난 돈을 정말 좋고 돈을 정말 이롭고 돈을 벌기 쉽다라고 이미 그렇게 배워온 사람보다 나타나는 게 시기가 다르거든요. 당연히 돈은 쉽고 버는 게 쉽고 돈은 나한테 당연히 있는 거야 라고 애초에 부자로 태어난 사람들은 돈을 만질 기회가 더 많겠죠. 근데 그게 내가 돈에 대한 해석을 그 감정을 어떤 걸로 갖고 있냐에 따라서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돈에 대해서 나 좋게 생각한다고 해도 저 밑바닥에 깔려있는 그 돈에 대한 무의식을 정말 실질적으로 들여다보지 않는 한 나도 모르게 돈은 좋아라는 생각 한 번 할 때 저기 밑바닥에서 돈은 근데 나한테는 쉽게 오지 않아. 돈은 힘들게 버는 거야. 돈을 버는 거는 진짜 힘들어. 이게 계속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아무리 돈 해도 안 끌려오는 거예요. 감정에 중독돼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게 내가 원치 않든 원하지 않든 내가 생각하는 그 안에 이미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계속 작용이 돼요. 이게 끌어당김의 원리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감정을 연결시키지 말고 의도를 하라라는 얘기가 뭐냐면 신은 마음이 없어요. 신은 옳고 그름도 없고요. 제가 아는 신은 좋고 나쁨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이 없어요. 감정은 우리 마음에서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좋고 나쁨, 그리고 이게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라는 걸 자꾸 감정을 투영을 해가지고 그거 끌어당기려고 하면은 좋고 나쁨이 같이 끌려와요. 근데 그냥 이거를 좋고 나쁨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하나의 과정으로 그냥 받아들이면은 결국에는 내가 5천억의 나를 선택을 했어요.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질거나 그게 일어날까 말까라는 또 이원성에 분리해서 계속 허우적거려가지고 이게 우주에다가 요청을 막 일어나? 아니 말까? 일어나 말까? 일어나 말까? 계속 이러다가 흐지부지 돼서 그 일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계속 딜레마에 빠지는 거예요. 해석의 딜레마. 그래서 이미 그런 상태가 되라는 얘기가 내가 그걸 5천억이 된 나를 선택을 했다면은 나는 그때부터 이미 5천억이 있는 이자안인 거예요. 5천억. 내가 한 번도 안 가져봤는데 그 사람이 어떨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근데 뭐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거기까지 가기 위해서 내가 뭐 하나를 꾸준히 하겠다라는 그 사명의식을 그 목표 하나, 목적 하나를 갖고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가 되고 싶냐. 5천억을 가지겠다는 거는 그냥 가진 일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왜 그 존재가 되고 싶고 내가 왜 그 사명 그게 없으면은 이 일은 저하고 단절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존재가 겹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몸과 마음과 이 영적인 의식이 합일이 되어야지만 그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내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데 어떻게 그 일이 저랑 중첩인 상태로 제가 연결 지을 수 있을까요? 시냅스가. 안 되겠죠.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내가 그런 상태는 이미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냥 그런 상태. 그래서 제가 이 책에서 글립이라는 책에서 되게 정말 몇 번이 이렇게 좋아서 벌써 두 번, 세 번째 밑줄을 그었던 게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조금 공유를 하고 싶어요. 이제 물리학자이며 저술가인 아밋
고스와마 역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는 주변의 것들이 자신의 관여나 선택과는 무관하게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는 습관이 있다. 양자물리학에 발견하는 것들을 근거로 충실히 대답하면 우리는 그런 생각을 없애야만 한다. 대신 우리 주변의 물질 세계, 즉 의자나 탁자, 방, 카펫과 같은 것들을 의식의 가능한 흐름으로 인식해야 한다. 그리고 나는 매 순간순간 이러한 흐름 속에서 선택을 통해 나의 실제 경험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물리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원론의 종말이다. 마음이 물질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곧 물질이다. 의식이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의식이 현실인 것이다. 이게 네빌 고다드가 얘기한 것과 일맥상통한 얘기고, 기적 수업이라는 그 이제 책을, 헬레만 슈크의 그 책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저는 이걸 읽으면서 기적 수업에 대한 걸 되게 많이 떠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갖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 정보체를 하나하나씩 무의 공간으로 가져가 보는 거예요. 없음. 그것은 사실 실제하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게 좀 약간 수행처럼 이제 풀고 있는데, 종교가 아니라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근본으로 생각해 보시면 그 작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돈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를 새로 재해석하세요. 재연결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연결하세요. 그리고 내가 진짜 돈을 벌고자 하는 내 존재 상태, 내가 돈을 벌면 내 즐거움이잖아. 결국에는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버는 내가 있는 나의 그 즐거움의 나의 상태를 위해서 그 수단을 필요로 하는 거잖아요. 나를 즐겁게 하는 걸 사명으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그 어떤 존재 상태를 원하는지 그걸 먼저 생각을 해보시길 바래요. 그게 있다면은 그 5천억이든 1억이든 1조든 돈은 얼마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존재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목표, 그 목적까지 가는 거에 있어서 과정이 느껴지는 게 달라요. 그래서 꾸준함이 무서운 게 똑같은 목적지로 가는데 어떤 사람은 그 과정을 즐겁게 꽃도 보면서 진짜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사람들은 그 길이 되게 빠르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되게 이 길이 고난스럽고 고통이다. 그리고 정말 너무 멀다. 언제냐? 라는 그 마음, 그런 감정으로 간다면은 그것은 더 멀어지고 다른 현실들이 펼쳐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을 삼시세끼 먹듯이 먹어라 라고 얘기를 영상에서도 했었는데, 내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한 번 먹는다고 해서 되지가 않아요. 우리가 살아온 인생이, 우리가 이원성으로 살아온 인생이, 삶이 지금 지구로만 해도 몇 억 년이에요. 그쵸? 나로 봅시다. 내가 살아온 인생이 그냥 뭐 30년, 40년, 50년 이 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한 번 또는 겨우 몇 번의 그 생각으로 이 모든 것들이 바뀔까요? 결국엔 계속 올라오거든요. 왜냐면 이미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바뀔 수 있어요. 저는 바뀔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실제로도 저는 그렇게 느꼈기 때문에. 바뀌어요. 무조건 바뀌어요. 근데 내가 중간중간에 올라오는 그런 이제 음과 양 같은 이원성의 생각들이 또 올라오고 포착을 하면 그때 멈추는 거. 멈추고 적어 보시는 거. 내가 그걸 관찰해 보시는 거.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어떤 생각을 선택하면은 그 자산에 내가 원하는 액수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당연히 나한테 좋은 걸 하겠죠? 내가 지금 힘들고 쉬고 싶지만 여기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는 이거야. 그럼 난 이 일을 해야겠지. 그래, 즐겁게 하자, 이왕 하는 거. 재밌게 하자. 나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럼 그 일을 선택하고 행하시면 됩니다. 믿고 구하고 행하면
그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멈추는 것, 그리고 강남호야님과의 이제 그 촬영했던 내용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넣었지만, 네. 내가 어떤 걸 선택하냐에 따라서 펼쳐지는 현실은 다릅니다. 그리고 그건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이에요. 일어난 모든 현상들, 내가 생각하는 게 무엇인지 모를 뿐, 곧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관찰하지 않고 복잡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근데 그것만 명확하게 안다면 왜 그 일이 일어났고 왜 그 일이 나한테 일어나지 않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내가 그렇게 행동하지 않은 거를, 내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를 그 누구보다 내 자신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사명 정말 꼭 가지시고요. 갖다보다 내 안에 있는 걸 찾는 거죠. 이미 가지고 있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엄청 많은 사명들이 내 안에 공존할 거예요. 저도 찾다 보니까 굉장히 많아서 복잡했거든요. 근데 바뀔 수 있어요. 중간에 목적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목적인 하나는 내 안에 천국, 내 안에 즐거움, 나를 마음에 드는 그 하루를 선택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선택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것.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일체의 고통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걸 해석하는 내가 있을 뿐.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호야님 너무 감사해요. 그 이제 슬로건을 좀 제가 하나 받게 됐는데,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도 이기세요. 이거 되게 원래 이제 호야님이 쓰시려고 했던 슬로건인데 저한테 주셨어요. 근데 딱 저랑 뭔가 어울린다 하셔가지고 봤는데 딱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과거의 나를 이기는 거예요. 과거의 이자은보다 오늘의 이자은이 얼마나 더 멀리 왔는지만 비교하세요. 나 자신과 비교하라는 얘기예요. 남들 말고. 남들은 다 각자의 우주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우주인 거지 내 우주가 아니거든요. 나의 우주는 내 거예요. 내가 비교할 수 있는 것도 나밖에 없습니다. 과거의 내가 오늘의 나는 얼마나 더 멀리 왔는지, 그리고 미래의 내가 지금 오늘을 얼마나 만족하고 있을지, 그리고 지금의 내가 이 일을 어떻게 달리 보고 어떻게 새롭게 해석하고 행하고 있는지. 결국 나를 이기는 겁니다. 나를 넘는 거예요. 네. 그 과거, 그 지금의 나, 내가 만들어진 나, 내가 만들어 온 나, 결국에 내가 만든 거기 때문에 그 나도 새로 쓸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쓰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 얘기 진짜 중요한 건데.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 좀 많이 남겨주세요. 저랑 소통 많이 해요. 이 슬로건을 좀 멋지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기는 것도 습관입니다. 오늘도 이기세요. 다음 영상은 한번 사투리로 써보겠습니다.